미국이 인도, 일본, 호주 등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동맹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그러니까 EPN이라는 걸 만든 데 이어서 인도 태평양 안보 동맹까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는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 산하의 아시아 담당 부서를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런 식으로 해서 관장시켰는데, 이걸 어느 순간에 인도 태평양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이 아테라는 이름보다는 인도 태평양이 더 맞다고 보고 지금 인도 태평양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입니까?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11월 달인가 왔지요. 거기에 가담해달라, 그 아태 방위 전략에 가담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곧바로 그 직후 문의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거절을 사실상 했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을 빼고 번영 네트워크라는 경제 동맹체를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렇게 강한 4개국을 중심으로 이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 동맹체를 만들고 또 안보 동맹까지 만들어, 이 목적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 편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런 지금 미국 외교가의 격앙된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배제시킨 게 아니라 숱하게 들어오라고 권유했는데 한국이 거절했죠. 그래서 한국을 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중국의 눈치를 보며 외교 전략 부재 속에서 모호함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에, 오바마 시절에 오바마가 트럼프가 뒤집어 엎어버렸지만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 일본, 칠레 등이 참가하는 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한국이 그 TPP에서 배제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려고 예를 쓸라 했는데 트럼프가 아예 이 공동무역협정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엎어버렸죠. 근데 그때의 잘못한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호주, 인도 3국의 통산 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인도 태평양 지역 내의 공급망 강화를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의 경제 장관이 서로 경제적으로 수출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아세안 국가도 원하면 넣어줄게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중 갈등 국면 속에 일본, 호주, 인도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아주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통산 장관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동맹을 지향하는 거다. 미국이 지금 세계무역기구 WTO를 자신들이 만들고 중국을 넣어줘 놓고, 지금 그러면 중국이 민주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뀔 거라고 보고 러시아처럼 돼갈 거라고 봤는데 구소련에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중적인 체제를 통해서 더 자신들이 부유해졌다고 하며 미국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죽이겠다 하는 전략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인도 이 연례 회의 화상 대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쿼드 국가라는 것은 일본, 호주, 인도 등을 언급을 합니다. 이 쿼드 국가들 간에 나토와 같은 강력한 안보 다자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쿼드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동맹을 미국이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군사 동맹 같으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하면 되는데 이게 경제 동맹까지 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가? 좀 의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어떤 동맹 구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강조하는 EPN 같은 번영 네트워크 경제기구나 안보기구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어떤 아이디어도 제시한 바 없고 논의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처음부터 저것들은 중국, 북한의 앞잡이니까 아예 배제시켜라.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TPP 논의에 대해 일본이 주도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참여하려 했지만은 결국은 배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근이가 이 청와대에 있던 문정인이 꼬붕이죠. 안보실에 있던 그런 비서관이 이제 이번에 외교부 차관이 됐잖아요. 자, 얘가 비근하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런 반미의식을 가진 유명한 친구를 미국이 제대로 상대해 주겠습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실수로라도 엮이면 건당 100만 달러의 벌금을 갖다가 미겠다고 국무재무부, 상무부가 합동으로 경고문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무심코 도왔어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선 앞두고 북한발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지금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경고에 지금 대상이 한국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 등과 거래할 경우 대북 제재에 걸린다고 주의보를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이 미 대선 앞두고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이 사전에 압박한다는 그런 의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미국 안보 비확산국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국무부 산하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한 부서가 총동원되어서 19페이지짜리 지금 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 업체들이 북한의 미사일 장비 기술 획득 시도에 연루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의도치 않게 북한의 미사일 조달을 지원했다가 미국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든 실수든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미국이 지금 북한이 SLBM을 미국 대선 기간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처음으로 날리는 그런 쇼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인데 특히 한국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조심해라 경고했다. 자, 현금이 오가는 어떠한 남북 거래도 우리가 그냥 잊지 않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 내부에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서 중국에 200개의 이 핵탄두가 있고 앞으로 10년간에 400개까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중국은 10년 안에 탄도 유도탄, 잠수함 함대를 확장해서 장거리 미사일과
해양 발사 탄도 미사일 역량을 강화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과 어떤 거래도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지금 북한 내에서 건설, 에너지, 금융업, 정보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그래서 남북 교류 행정법 개정과 남북 의료 교류법 발의, 뭐 최근에 보면 의료 교류법 해가지고 의사를 북송하니 뭐니 해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부의 물물 교환, 북한의 물하고 뭐 한국의 식량을 바꾸자, 이런 어떤 구상도 이 지금 남북의 이런 교류가 그 자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주의보를 울린 겁니다. 그니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북한의 물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의 사전 심의를 받는 걸 워킹 그룹이라 하죠. 이거를 없애겠다고 지금 이인영 등이 해리스 대사한테 이야기하다가 논란이 됐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권이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키려고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걸 한국이 해체하겠다. 즉 한국이 원하는 대로 운영 방식이나 기능을 재조정 안 해주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해체하겠다는데, 미국은 한국이 그런 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얽히는 쪽으로 가는 걸 용납치 않겠다. 너네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뭐 인도적 지원이니 의료 지원이니 식량 지원이니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간주하지 않겠다. 곧바로 제재에 들어가고 벌금을 굉장히 세게 때리겠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미국의 의지를 벗어나서 지금 과속으로 북한에 달려가지 마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를 지금 한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법무부가 북한의 해킹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압력을 넣고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까지도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사이버 해킹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미국이 이걸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한 아시아의 지금 이 쿼드라고 부르는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미국 등이 지금 경제 동맹체를 만들고 군사 동맹을 만드는데 한국을 아예 빼버리다.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러고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돕더라도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니 끼어들지 마라. 벌금과 엄청난 제재를 하겠다. 해킹까지, 사이버 해킹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서가가 아베를 등에 업고 지금 관방장관이죠. 서가 요시히데요.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관방장관이 지금 총리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서가가 아베보다 한국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가 아마 이 집권하면 한국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다.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병기 전 뭐 일본 대사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사람하고는 아주 친하대요. 그렇지만은 문재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서가가 매우 싫어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 아베가 이제 그만둔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호주, 대만 순으로 작별 인사를 건너는데, 그래서 트럼프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고 인도 총리한테 인사하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한테 인사했어요. 그런데 차잉원 대만 총통한테도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실상 총리 때 미국한테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고안해가 아베가 고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오늘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중국 봉쇄 전략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베는 미국, 인도, 그리고 호주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남기느냐? 트위터에 남기는데 문재인과는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도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해 입장만 밝혔지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베도 지금 남긴데 거기에 달아가지고 밑에 뭐라고 달거나 이렇게 하면 하는데 현재 뭐 아베도 별로 한국도 그러지 않는데 내가 왜 하냐. 참 한일 관계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가가 되면 더 하대요.